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차 사주 타로를 보고 있는 황금우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연도에 이 12간지로 어떤 띠가 뭘 조심하고 뭐가 좋은지,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이번에 재물운이나 연애는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쥐띠인데요. 예, 쥐 원숭이 용이 삼재가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쥐 원숭이 용인데 문제는 그 중에서 삼재는 쥐띠만 당합니다. 악삼재라고요? 예, 원숭이랑 용은 이번 년이 생각보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연도 같은 때가 일단 사람들 만나셨을 때 사건 사고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문제 생기면 다음 사건으로 이렇게 확전이 안 되도록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구설수나 시비수로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쥐띠거든요. 그래서 이번 쥐띠는 특히 가을 겨울 될 때가 되면 더 운이 나빠지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는 되게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봄 여름 그래도 좀 나은 편. 근데 이제 쥐띠의 속성이 이번 연도에 뭘로 발현이 되냐? 과거에 안 좋았던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오거나 이런 이제 숨겨졌던 일들이라던가 안 좋았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이번 연도에 그런 과거 상황들이 만약에 안 좋은 문제가 발생을 한 것들이 이번에 또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문제들이 이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번 연이 또 나쁜 연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제점들이 있었던 문제나 혹은 사람들이 이번에 재탕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걸 감안을 하고 애초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시죠. 그리고 옛날의 연인들과 다시 만나는 일들이 있으면서 바람이 발생하는 연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연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연도인데 이게 기존에 해왔던 게 아니라 발생한 것들이 이번 년에 많이 있고 단지 이제 가을 겨울이 운 되면 나빠지기 때문에 사건들이 좀 드러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좀 망신살이나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배우자가 쥐띠면 조금 경계를 해야겠네. 네, 배우자가 쥐띠면 이제 과거 사람들 연락 오시면 좀 조심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일들 좀 있었다가 좀 싸우기보다는 좀 유하게 같이 여행 다니면서 푸실 필요가 있죠. 근데 원래 GT 분들 자체가 이런저런 속으로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단지 그 드러나지 않거든요. 원래는 이번 연도 때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꼭 그걸 의지를 갖고 뭘 하는 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물운 쪽으로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뭔가 이번 년에 누군가랑 충돌하는 해라 그랬잖아요. 충돌하다 보니까 누군가랑 엮였을 때 좋은 결론이 원래 이번 년이 안 나는 구간이세요. 그러면 남들하고 엮여서 뭔가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내가 판단해서 그냥 요 정도로 안 분지좋게 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누군가가 또 이번에 뭘 좀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오면 그 이번 연도에 누군가랑 같이 했을 때 거의 당하실 가능성이 높으시니까 누군가 이번에 뭐 해볼래 이렇게 딱 오시면 아 내가 오늘 이번 연에 이 사람한테 낚이는구나 딱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옛날 병 문제들이 이번 년 여름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뭐 이런저런 병들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총우는 5점 만점에 2점밖에 안 되고 사업운도 뭐 그냥 그렇고 해서 무난하게 모은다는 느낌과 안전적으로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은 가장 좋은 해가 되실 걸로 보이고요. 쥐띠는 이번 년은 자중하는 마음을 가지자. 이게 이번 년의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직한 소띠인데요. 소띠가 원래 작년이 그렇게 완전하게 좋지는 않았던 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작년부터 했던 것들이 이번 년까지 이어오면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하는 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은 소띠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쌓았다, 어느 정도는 좋아진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운 쪽으로 상당히 좋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작년이나 재작년 투자했거나 이런 것들이 이번 년에 어느 정도 돈이 될 거고 그 돈이 된 거를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뭔가 새로운 걸 더 하시거나 혹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뭐 가을쯤 되면 거의 돈이 많이 모이실 거거든요. 그럼 돈이 모인 거 가지고 가을 겨울에 다음 투자나 부동산으로 넘어가시거나 이런 걸 할 때 되게 좋은 해가 돼요. 그래서 돈 되는 해로서 이 소띠는 이번 년이 용띠의 가장 좋은 재물운이 될 수 있고 원래는 소띠는 주식을 그다지 권장하진 않고요. 사업이나 운영을 더 잘하는 편이 좋은데 혹은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부동산적으로 확 이제 나름 몰빵하듯이 바꿔보시는 게 어떠실까 해요. 그러면 이제 사업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주식의 불안정함보다 부동산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같이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가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정된 한 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건강도 그다지 큰 문제 없으실 거고 그냥 여유 있게 그냥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정도 이외에는 딱히 다른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원래 우리가 일운이 좋아지면 연애운이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번 연도 뭔가 이렇게 소띠 입장에서는 레벨업도 있지만 충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되는 거인 다른 사람으로 갈아탄다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이번 년에 약간의 단점인데 이게 소띠인 분의 여친이나 남자 입장에서는 나쁜 상태인데요. 소띠 자체로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띠 입장에서는 더 좋은 사람이 나오는 거라 이거는 소띠이신 분들은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결혼하셨을 때는 이제 상황이 좀 더 확대된다고 표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이를 낳거나 가정을 위한 집을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여름까지는 해보시는 게 좋고 늦어도 가을까지는 안 넘어오시는 편이 돈적인 부분에서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과 이 운이 올라갈 때 대부분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기존에 있다는 사람들이 제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있는 사람들하고 약간 트러블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래 작년부터 운이 나름의 상승 구간이시라 그랬잖아요. 상승운일 때는 과거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걸로 물갈이 되듯이 넘어가는 게 맞는 해예요. 사람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으니까 대부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사장님이라면 이번 년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거나 그 직원들이 막 나간다 그래서 막 짜증 났는데 직원들이 바뀌고 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었는데 얘가 더 잘해. 약간 이런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분들이 좀 넘어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들에서도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더 레벨업으로서는 소띠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단지 이제 소띠가 연관된 사람이실 때는 좀 짜증나는 너 요즘 왜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 너 요즘 계속 새로운 사람 느끼는 걔는 또 누구야? 약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소띠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싸바싸바하거나 막 이렇게 다독다독해서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들을 통상 발생하면서 넘어가는 편이 됩니다. 이번 연도가 원래 스무스하게 넘어가기보다는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하고 상황이 좋아진다가 원래 패턴이 이번 연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랑 트러블이 난다 그러면 원래는 소띠하고 트러블 나는 사람들이 참는 게 좋은 게 이번에 24년에 호랑이띠는 완전하게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 이외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스타트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지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도는 그 촉이 왔어 이런 게 띠가 몇 개 있어요. 이번 년이 원래는 그 문서운이라고 부르는 연도인데 문서운하고 결혼된 띠가 호랑이띠, 토끼띠 그리고 용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띠가 이번 년이 그 촉이 왔어의 띠예요. 다시 말하면 촉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정석은 4월, 5월 전에 무조건 시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간 넘어가시면 하반기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타트가 잘 되면 뒤에 내용도 매우 스무스하게 가기 때문에 이 타이밍 2, 3, 4월에 계획 짜지 마시고 계획과의 감을 무조건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공부를 해서 이번 년에 자격증을 따서 내년에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거보다는 2, 3, 4월 배워서 바로 5월 달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한 것들만 노리시는 게 원래 좋습니다. 이번 년에 큰 변동들, 다시 말하면 이사, 이동, 새로운 회사로의 변동, 새로운 사업의 시작, 혹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또 다른 뜻은 실은 헤어짐과 연관이 있는데
지금 이 띠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운이 다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나 연애 기점에서는 거의 새로운 분들 혹은 연하분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해가 됩니다. 연하나 동갑 정도들이 이번 연도에 되게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 호랑이띠의 포인트가 예를 들어 있는 걸 하고 있다. 그럼 하나 더 할까? 혹은 플러스 더 할까?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를 늘려나가는 구간이세요. 사업적인 거나 회사적인 부분에서 조그만 이동도 있겠지만 뭐 유통업이라던가 새로운 업종이라던가 무역업 이런 쪽이 원래는 새로운 신규로서 되게 좋은 편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내가 이미 안정된 기반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확장으로 더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 내가 뭐 25평 살고 있다. 그럼 33평으로 혹은 33평으로 좀 떨어진 지역 살고 있으면 좀 더 좋은 지구로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좀 좋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가을까지 돈 버는 정도까지 넘어가실 수 있을 만한 작은 업종들 혹은 뭐 미묘한 스타트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고요. 전혀 모르는 업종이나 도전. 예를 들어 내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다. 혹은 새로운 거를 공부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공부보다는 돈 버는 쪽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직접 돈 벌 수 있는 거. 이런 거 해보시면은 이번 년 기점으로 하셔서 한 3년, 5년 안에 그 업종이 안정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신규 업종 도전을 작년에 고민하다 망설이셨다면 2024년에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24년만 스타트로서 최상의 연도입니다. 이직 같은 것도 있을 네. 수 있겠네요. 네, 이직도 되는데 통상 이번 연도는 이어져 있는 걸 연장하기보다 원래 했던 거 이외에 새로운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늘리기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회사를 이직할까? 창업으로 한 번에 창업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게 뭐 굉장히 좋은 연도세요. 단지 이제 건강에는 이번 년에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 편인데 이 의외의 그런 미묘한 사고수들이 8월, 9월 이런 때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8월, 9월에는 사고수 정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호랑이띠 그리고 용띠는 이번 년이 무조건 스타트를 지르는 구간이세요. 뭔가 도전을 하실 때 뭔가 돈 드는 일이 발생한다. 그럼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이번 년에 가장 좋은 스타트가 되고 그래야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구조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에라 모르겠다 확 이런 느낌으로 지르는 느낌으로 진행하실 권장하고요. 지를 때 남의 말 듣지 마시고 내 촉대로 내가 왠지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거 그냥 과감하게 지르시는 게 결과적으로도 훨씬 더 좋으실 거로 예상을 합니다. (24년) 신현우세 토끼띠는요 원래 작년이 토끼띠였잖아요. 작년에 이미 운이 넘어오면서 이번 년이 여러 가지로 안정된 구간으로 진입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운이라기보다는 안정된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데요.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옵션이 뭐가 발생하냐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드밴티지가 발생하는 연도입니다. 나와 누군가 함께 도와주면서 운이 이렇게 뭉쳐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동업, 협업, 혹은 아이를 낳거나 혹은 누군가의 귀인을 통해서 나의 일이 더해지거나 쥐띠 같은 경우는 이번 년에 누구랑 같이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반대로 이번 년에 토끼띠는요 누군가의 제안이 있으시면 뭐 한 1, 2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생각을 꼭 해보십시오. 이미 작년 재작년 기점으로 토끼띠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중에 여기에서 누군가와 도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그런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혼자 다 큰 거고요. 다음 사이클로 누군가와 함께 할 때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뭘 하자, 새로운 걸 해볼래, 누군가 이렇게 뭉쳐서 같이 해볼까? 이런 거에서 굉장한 강점을 발휘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나름대로 확대되는,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 확대의 해가 됩니다. 이번 연도는 1, 2년짜리에 대한 계획이라 그랬죠. 이게 1, 2년 이후에는 운이 뒤바뀌기 때문에 토끼띠 입장에서는 24년, 25년 정도 하실 일만 딱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프로젝트라던가 뭐 이번 년, 내년 정도 하는 계획들에 대한 걸로 누군가랑 같이 팀을 짠다.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연도다 보니까 장점은 연애운인데요. 단점은 결혼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번 년에 사람을 많이 만날까요?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결혼이 되나요? 아니요. 왜냐면은 제가 2년 이후에 운 바뀐다 그랬잖아요. 바뀌면은 이번 년, 내년 연애는 자연분이 되고 다음 사람으로 바뀌실 거기 때문에 이번 년, 내년 분들은 그냥 연애 정도 무난하게 하자. 이런 느낌으로 만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은근히 여자분들은 증검 대리로 사람들이 들어온다던가 소개팅 했는데 다음 사람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밤새고 놀러 다니고 재밌게 여행 다니고 이럴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많은 해라서 이번 연은 대인관계와 즐거움의 해로 보시면 딱 좋고요. 이번 연도에 대부분 이런 토끼띠 분들이 대부분 상가, 토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쌓아놓겠다. 뭔가 좀 몇 개 사나 이렇게 약간 좀 늘리거나 이렇게 벌려놓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시대와 맞는지나 혹은 거기가 정말 좋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 연에 이거저거 뿌려놓다가 나중에 회수할 때 곤란감을 겪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잘한 자격증 공부라던가 어느 정도 시험 공부하실 땐 이번 연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돈을 분산시켜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투자에 대해서만 돈은 하나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좀 좋은 듯해요. 왜냐면 이번 연도에 돈 뿌려놓으시면 3, 4년 안에 매도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3, 4년 매도를 안 하겠다는 관점으로 월세 세팅한다. 이런 물건들은 나중에 좀 버려야 될 때 못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 때는 이런 이 재물운에 있어서 상가 토지로 깔아놔야지 이런 관점들은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그러느니 하나로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아직 투자는 너무 이렇게 깊게 많이 안 하는 정도로 마음을 먹으시는 편이 차라리 훨씬 더 좋은 한 해가 될 걸로 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가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재밌거나 행복한 일 혹은 놀만한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그로 인해서 그 놀다가 힘들거나 놀다가 아픈 경우들이니까 솔직히 건강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인관계 확대에는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걸로 난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야 이 명함으로 사람들을 확대하는 인연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연에는 업종의 운이 상승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인맥을 확장시키고 연애를 좀 더 많이 하는 한 해가 된다. 투자라던가 혹은 다른 거로 넘어가실 때 도움받거나 나름대로 공부하기도 좋은 상태가 되시거든요. 그럼 이번 년 공부하시면서 내년 내후년에 다음 이 공부한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좀 더 투자 스킬을 늘리거나 이런저런 거 배우기도 되게 좋죠. 네, 24년에 최고의 띠, 24년에 최고의 좋은 운, 이번엔 용의 해잖아요. 용띠가 이번 년 최고의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용띠가 이번 년이 완전 발복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운 터지는 연도가 드디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작년, 재작년에 나름대로 고생했던 것들이 이번 년부터 완전하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최고의 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년에 촉이 있는 띠가 3개 있다 그랬죠. 이번 년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그 중에서 용띠가 최상의 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촉으로 너무 확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냥 대출해서라도 지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거나 내가 상승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연도라서 이번 연도는 무조건 스타트 연도로 쓰셔야 됩니다. 그 시기가 우연적으로 겹친 건가요? 아, 올해 용띠가 원래는 그 띠가 그 연도에 꼭 좋은 건 아닌데요. 이번 년이 사주상 문서운이 들어오는 해라서 용띠의 에너지가 발복되는 연도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결과랑 두 가지가 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번 연도는 생각한 것과 결과가 일치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년 용띠가 진짜 좋은 해가 됩니다. 좋은 연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자는 결혼, 연애, 혹은 임신, 최상의 상태가 되고요. 재물운 쪽으로는 사업적으로 이게 약간 좀 다른 건데 운이 좋으면 다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용띠는 이번 년이 사업을 스타트하는 게 좋은 구간이 되세요. 왜냐면은 사업으로 돈 벌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사업을 그냥 지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 연도에는 사업적 성과를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어붙일 때 어느 정도 선에서는요 웬만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띠들 앞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 맞지 않으시면 그냥 혼자 가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들으실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주도권을 절대로 꼭 잡고 가시고 그 감을 그냥 믿으시는 게 가장 좋은 한 해가 되실 걸로 보이십니다. 이번 연도는 승진 연도로서 이번 연 내년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승진하기 좋으실 거고요. 이번 년에 창업을 꿈꿔 오셨다면 이번 년이 바로 그 해가 되실 걸로 보이십니다. 좋은 때가 많이 되실 거고 내년까지 이 기세는 이어지실 거니까 이번 년 스타트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띠는 어떤 띠랑 만나면 제일 궁합이 좋나요? 이번 연도는 용띠가 누군가랑 안 만나도 됩니다.
그냥 원래 혼자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운이 좋으면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남하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그냥 혼자 하십시오예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합친다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 뽑으셔서 새로운 사람과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죠.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이번 연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겁니다. 누구랑 어울리냐의 느낌보다 이번 연에 새로운 사람과 함께 내 의견에 동조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함께 할 사람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일적으로 정말 집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야근을 더 하셔둔 거 권장하고요. 특히 봄 안에 스타트 하시면 여름 정도에 완만하게 되실 거고요. 가을에 귀인들이 붙으시면서 사업이 안정되실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년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풀로 왕창 뛰시고 휴가는 겨울에 가는 걸로 여름까지 엄청 뛰셔야 됩니다. 이번 년 뛰는 만큼 돈 못 벌려요. 잘 시간이 없어요. 이번 년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다들 삼재라고 하면 바뀐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삼재라서 좋은 건가요? 용띠의 경우는 이번 년이라서 그동안의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마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3년까지로 하나의 피리어드가 끝난 거고요. 이제 24년부터 다음의 피리어드로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여기를 딱 24년을 딱 양분해서 기존과 이후로 나뉘어서 새로운 시작으로 완전하게 다 새 판을 짤 해가 된 거죠. 이번 년에 아마 다른 분들 보시면 새로운 시작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운으로. 이 새로운 운의 발복이 누군가가 갖고 올 수도 있고 나의 촉으로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연도는 시작을 적어도 여름까지는 하시는 상태를 가을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무조건 이 구간을 유지하셔라. 유지를 해야 겨울이 돼야 이 유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선 안에 위치에 위 계실 거니까요. 삼재와 상관없이 용띠는 이번 년 무조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새 판에 새로운 걸로 가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24년의) 신연수의 가장 인기인이 뱀띠예요. 이번 년은 뱀띠의 명예운이 드높아지는 해이기 때문에 평판에 관련된 업종분들은 되게 좋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받거나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구설수가 많이 없는 해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확장이나 새로운 걸 했을 때 명예운이나 인기적으로 되게 좋은 해가 되실 거거든요. 또한 합격, 승진, 취업 등 이런 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평가받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론이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 예를 들어 뭐 이번 년에 유튜브나 인스타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이번 년에 이러한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나의 이미지나 나의 상태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한 해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남의 표현을 따라가줘야 되니까 약간은 좀 그렇긴 한데 이번 해가 그 오프라인 평판인 이런 것도 좋긴 한데요. 온라인 쪽으로도 이번 해가 원래 좋은 때예요. 특히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스타트 하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겁니다. 연예인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좋겠네요. 그렇죠. 이번 연도는 연예인 분들은 완전 좋고요. 그동안 인스타나 혹은 뭐 유튜브 하셨던 분들은 이번 년 되게 인기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죠. 인기적으로 이번 년 되게 좋은 한 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 여름, 가을 넘어가실 때 거의 최고의 피크를 찍으실 거예요. 이런 인기가 있으신 연도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좋겠습니까? 연애가 좋죠. 그래서 다른 연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서 인기가 좋은 해가 될 것 같고, 물론 아까 토끼지처럼 여러 사람들이 나오진 않더라도요, 좋은 분들이나 좋은 사람들을 고르만한 분들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좋은 분과 인연이 되시거나 다음 단계로 결혼으로 넘어가시기에도 매우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인기가 좋거나 이렇게 되시면 뭐가 약간 떨어지냐면요, 이 재물운이나 돈 버는 부분은 약간 떨어지거든요. 원래 명예운이 되게 세면은 재물운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이번 연도는 재물운이 약간 센 건 아니에요. 인기운이 쪽으로 업종을 있으신 분들은 재물운이 좋으실 텐데, 인기가 돈과 연관이 딱히 없으신, 예를 들어 회사원인데 인기운이 좋아진다 이러면 뭐 그냥 연애만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돈이 약간 성과급이라던가 의외에 약간 꽁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운이 명예운들을 모아다가 약간의 그런 작은
작은 재물은 예를 들어 뭐 로또 3등, 2등 당첨됐어요. 뭐 이런 거 좋으니까 이런 거 사시는 거 좀 테크닉적으로 괜찮습니다. 1등 당첨만 안 바라신다면 짜잘짜잘하게 의외의 돈, 예를 들어 뭐 친구가 뭐 밥 산다던가 뭐 몇 개가 몇 개 조금 된다던가 이런 것들로 해서 약간 큰 돈은 안 들어오지만 이런 모자란 재물은 잘라서 짜잘하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짜잘하게 더 벌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적으로 겨울쯤 되시면 뱀띠들이 이번 연도가 심혈관 계통, 예를 들어 뭐 심장이라던가 혹은 뇌질환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이번 년 9월, 10월, 11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심혈관 계통 문제 있으시면은 굉장히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 연도가 이런 부분을 좀 나쁜 분들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게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괜찮은데 있었던 분들은 이번 년에 의외의 그 환절기와 혹은 환절기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의외의 병치레를 하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이런 인기적인 부분을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나설 때 안 쫄아도 되는 누구한테 욕먹지 않을 연도라고 이해하시면 이번 연도는 나를 드러내게 가장 좋은 한 해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24년의 말띠는 좀 복잡하고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년의 말띠의 내용은 이렇게 계속 파도치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 파도치는 느낌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사람 문제.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많고 기회나 내용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데 이번 연도가 자잘하게 깨지고 자잘하게 일이 있고 하면서 엔딩의 점은 좋은데요. 이게 피곤하게 넘어가는 한 해거든요. 결과는 좋은데 과정이 피곤한 한 해라고 이해하시면 이번 연도는 딱 맞으시는 계획이 되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번 년에 법정 문제나 소송이 있다. 이번 년에 엔딩이 초반에 안 끝나고 1심에서 안 끝나고 2심까지 가거나 혹은 그 다음으로 가면서 되게 피곤해지는데 결과는 그래도 좋은 합의나 뭐 좋은 순서로 가겠지만 이 과정이 되게 험난하실 거거든요. 이 험난한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이번 년의 마음가짐인데 이번 년은 원래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를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러시면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해결 절대 안 돼요. 이번에 무조건 봄의 내용 다르고 여름의 내용 또 다르고 가을의 내용 또 다르고 겨울의 내용 또 다를 거라서 계속 바뀌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좋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 때 되면 좋아질 거니까 그래 이번 년 고생한다 그랬어 약간 이렇게 되시면 가장 좋은 상태가 되죠. 연애 문제나 사람 문제에 있어서 부부나 커플의 경우가 싸웠다 또 붙었다가 싸웠다 또 붙었다가 싸웠다 붙었다 맨날 이럴 거거든요. 그냥 원래 이런 건데 싸울 생각을 그냥 하지 않는 걸로. 왜냐면 어차피 싸우고 또 붙는다. 싸우고 헤어지고 다음 사람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서 참으시라는 것도 있기는 해요. 피곤하느니 싸우지 말고 적당히 협의하고 가자.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은데 야 네가 잘못한 거 이거 맞잖아 이렇게 싸우시면 답 안 나옵니다. 이번 주는 그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자 하는 게 좋고 의외의 경우로 부부들은 임신 연도들이 말띠들은 좀 있으시니까 임신이나 아이를 뭐 낳으려고 생각한다 이러면 이런 쪽으로는 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있는 부부끼리 출력적으로는 되게 좋은데요. 자잘한 문제들이 있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했던 것들이라던가 원래 사업했던 것들은 결과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잘하게 문제 있는 거는 원래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번 년 매출이 좋았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이번 년은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뭔가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좋은 연도는 아니다 보니까 잘 해주고 좀 내가 돈 쓰고 내가 좀 쏘고 이랬는데 내가 한 거 대비 왜 효율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이번 년에 효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너무 이렇게 인사치레나 체면치레로 너무 노력하는 부분들은 조금 참으시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사람들하고는 무난하게 가시되 트러블 날 수 있는 걸로 큰 문제는 안 발생하시겠지만 내가 잘해준다고 또 덕도 많이 있는 애는 아니니까 무난하게 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동안의 구설수나 시비수가 있었던 유산이라던가 뭐 보험이라던가 혹은 소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뭐 내가 싸우는데 답이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의외의 상황으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연도가 그래도 결과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적어도 가을 넘어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웬만하면 쉽지 않다. 3전 4기, 7전 8기 이번 년의 표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전 8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마무리 지었으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체력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운동을 좀 못 하시거나 혹은 자잘한 관절들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운동을 기본적으로 좀 기본 운동을 좀 깔아놓는 기본적으로 뭐 걷기나 아니면 무난하게 운동하기 정도를 깔아두시는 편이 이번 년 수월하실 것 같고요. 너무 과감한 운동을 하시는 것만 조금 참으시면 이번 연도는 건강적으로는 특별하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24년 신년새 양띠는요, 나의 능력을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내가 티가 안 났던 것 같다, 내가 남들한테 좀 평가가 좀 낮았던 것 같아, 이런 거를 최대한 발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좋은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운적으로는 한 중간 정도 되시긴 하는데 통상 웬만한 일들은 이번 년 처리할 때 거의 문제 없으실 거거든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좋은 한 해가 되실 거고, 사람들 평도 무난한, 이번 연도는 모든 것들이 무난한 한 해가 되실 거예요. 뭐 소박, 중박, 대박 중에 나누는. 이번 연도는 중박 정도는 충분하게 되고요. 중박 정도의 상태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나쁜 것들이 거의 없는 한 해가 될 걸로 보여지고, 굳이 나쁘다고 한다면 연애 못 하시는 분이 연애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신규라는 관점이 이번 년에 별로 없다 보니까 있는 거를 굳히게 하는 해로서는 좋은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정의 또 다른 말은 새로운 변화들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요, 거의 뭐 새로운 연애운들이 때 되면 들어오겠지, 이거보다는 내가 잡으러 다니거나 내가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면은 새로운 분들을 만나시기는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운이 5점 중에 3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새로운 연애가 잘 안 들어와서입니다. 그래서 연애적으로도 되게 좋은 상태가 되실 거고, 평소에 사람들하고도 되게 수월하게 잘 지내실 거고, 그래서 이번 연도가 웬만해서는 되게 평안한 한 해였어, 이런 느낌의 한 해가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12개월을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네. 때 언제쯤이 제일 좋을까요? 원래는 3월에서 7월 사이에 뭔가를 해보시는 편이 좋아요. 홀수달인 3월 달에서 7월 달 여름까지 요 달에서 양띠가 뭘 못하시면은 아마 가을 겨울에 크리스마스는 거의 뭐 혼자 보내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뭐 친구들하고 열심히 마시겠죠?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놀겠죠. 뭐 이렇게 평온한 한 해다 보니까 이런 연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결과를 보고 싶은 상태가 되실 거예요. 그 결과가 일적인 성과로는 좋은데요, 이 성과를 놀러 가는 거로 잘 쓰셔서 과소비, 유흥, 지출 이런 것 좀 쓰시는 약간 그 명품 사는 연도가 되실 것 같은데, 필요하신 거면 쓰셔도 되는데요, 개인적인 권장은 차 바꾸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차 바꾸는 정도로 해서 무난하게 오셔도 되고, 쓰는 연도라 그랬죠. 그럼 가장 좋은 크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부동산. 그래서 이번 연도가 부동산, 여자는 부동산, 남자는 차, 이런 식으로 큰 소비를 과감하게 하셔도 수입 지출이 모든 게 다 안정되시기 때문에 결과도 바꾸셔도 내가 느낄 때는 뭐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사는데 뭐가 어때? 약간 이런 느낌의 한 해가 되실 거라서 과감한 지출해도 좋고요. 과소비보다는 좋은 쪽으로 좋은 지출을 크게 한다는 관점으로 하시면 좋은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건강적으로는 건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이번 년에 나름 그 요즘 육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육각형이 무난하신 분이 이번 년 양띠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양띠는 이번 년에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쉬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24년 신년새 이번에는 원숭이띠입니다. 제가 원숭이띠긴 한데요, 이번 연도는 원숭이 때인데 되게 좋은 연도 중에 하나거든요. 상승하는 해이기도 하고요, 나의 성과들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한 단계 랩업하는 가장 상승운에 좋은 랩업이 뚜렷한 한 해가 되거든요. 이번 년이 문서 연도라고 했잖아요. 문서를 받아낼 수 있는 연도 띠가 이번 연도가 특히 용띠, 특히 원숭이띠가 인정과 랩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연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이동이나 새로운 자리, 새로운 위치로 영전, 이런 것들이 좋은 귀인을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이런 한 해가 될 거거든요. 좋은 더 윗선배들이라던가 나보다 더 잘 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수록 나의 인생이 랩업하는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누군가 동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동아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동아줄만 잡으면 되는데 언제 잡아야 되냐?
그게 바로 4월달, 2월달, 특히 이 짝수달들 되게 중요한데요. 2월, 4월, 6월, 8월 이렇게 해서 2월, 4월, 6월, 8월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 그분들이 당신의 귀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새로운 사업의 거래처라던가 새로운 일로 확장, 그리고 있는 것들에서 새로운 분들의 제안, 이런 것들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확대되면은 새로운 발전들이 되게 많아지는 가짓수가 늘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연도 때는 건강도 되게 좋고요. 사람들한테 뭐 즐거운 면을 서로 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도움도 많이 받고, 특히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동아줄이 나와서 그 타전처럼 이제 밧줄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걸로 넘어가기에 새로운 섹터로 더 확장이 되는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귀인을 보는 그런 신호나 시그널이 있나요? 저게 귀인을 찾을 때 제가 내가 A인데 A인 사람 만나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같은 업계에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같은 업계에서 좀 더 평판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어떻게 하면 고쳐야 되는지 강의를 듣듯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과 티타임 가지시는 거, 이런 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되실 거고요. 그분들이 뭐 네가 이 정도 한 거 보니까 이런 거로 해야 되겠네. 그럼 그거 하시면 그게 이번 년에 좋은 상태가 되죠. 귀인보다는 귀인을 잡으러 다닌다는 느낌이 이번 연도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성장에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번 연도의 포인트죠. 특히 이번 연도가 그러다 보니까 연애운 상승기이긴 한데요. 소개팅 혹은 뭐 중매 이런 것들 꼭 이번에 노리시는 게 인연이 없으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좋으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원래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한 해가 될 거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너 이거 소개팅 할래? 근데 요즘에 이렇게 소개팅이 들어온 애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소개팅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 그 옆에 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 이렇게 내가 제안을 주고 제안을 받는, 제안을 주고받는 한 해로 원숭이띠가 생각을 하시면 좋은 한 해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대인관계를 넓힌다기보다는 귀인을 찾는 한 해로서 누군가에게 나를 어필하고 내가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한 해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상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겨울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잡으러 다니는 달도 제가 찍어드렸으니까 봄, 여름에 1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난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잡으러 다녀보십시오. 분명히 그 중에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나 새로운 사업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거고요. 그 이야기들을 호랑이띠나 토끼띠나 용띠는 창의성이나 기획을 하라고 했죠. 원숭이띠는 이번 년에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창의성은 남이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갖다 주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잡으러 다녀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으러 다녀서 그거를 내가 이 기회구나,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실 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되실 걸로 보이십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남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남의 말보다는요,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AAA 정도의 3배 이상의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야, 내가 A에서 AAA 올 때 뭐뭐 했었거든? 그거 해봐. 그럼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는 뭔가 모르게 이번 년이 있긴 한데 뭘 할 건지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딱 듣는 순간 그거 해야 되는구나,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을 만나야만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 사람을 만나서 다음 이야기에 대한 아이템 혹은 다음 상황에 대한 그 실마리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번 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새로운 지역이나 새로운 위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한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만남에서 기회가 있는 귀인의 해가 될 걸로 보이신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귀인의 해로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날까? 다시 말씀드리면 2월, 4월, 6월, 8월 이런 때에 귀인들을 만나러 상반기를 다니시면 하반기가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걸로 보이십니다. (24년) 신년새 닭띠는요, 모든 것들이 내실을 다져야 된다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 내실을 다진다의 느낌이 뭐냐면 있는 것들은 공고히 하는데 신규와 관련된 내용들은 없는 해예요. 그래서 이번에 닭띠이신 분들은 있는 거를 잘 마무리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 있는 거를 굳히게 들어간다. 어느 정도 구간이 안정되어 있는 것들은 이번 연도에 뭔가 새로운 걸 벌리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유지하거나 있는 거 안에서 새로운 걸 뭘 하지 않는, 왜냐하면 원래 이번 년이 조금 막힌 해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업운이 5점 만점에 3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들을 무난하게 가고 다른 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럼 뭘까요? 다른 투자를 벌여야겠다는데요. 작은 주식이나 작은 뭐 코인 혹은 작은 부동산 이렇게 짜잘하게 돈을 약간은 이번 연은 분산 투자하시는 계획들이 좀 더 좋으세요. 자잘하게 분산 투자를 해놓고 요걸 가지고 내년까지 끌고 가줘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계획들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평판이나 인정들이 특별히 엄청 나아지는 건 아니고요. 있는 거에서 대단히 달라지지 않으실 거거든요. 내가 어떤 투자를 좀 더 하면 좋을까에 이번 년 투자 기획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걸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변동이 심한 주식보다는 비율을 조금 더 부동산에 5, 뭐 주식에 2, 예비비 1, 뭐 기본 뭐 채권이나 금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투자를 상당히 분산해 놓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으신 한 해가 될 겁니다. 이번 연도 특히 건강 문제에서 감기라던가 혹은 이 폐 관련한 쪽이 좀 약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런 때가 코로나를 잘 걸리는 때가 되는데 이번 연도부터 코로나는 없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나 환절기 혹은 이런 간절기의 문제 있을 때 거의 감기 찝고 폐나 뭐 콧물 달고 살고 이런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의 건강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짜잘한 병들을 깨작게 하는데 또 엄청 아픈 건 아닌데요. 이렇게 아픈 것들을 조금 깔고 다니는 약간 이렇게 자기 관리 잘해야 되는 해예요. 체력이 옛날에는 이만큼 있었다. 그럼 이제 체력이 줄어들었거든요. 체력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드는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옛날에는 술 내가 그래도 소주 한 2병은 먹었어 이랬는데 이번 년은 왠지 모르게 좀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은데 한 병만 먹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전체 양을 좀 줄이는 식으로 자기 관리 잘하시고 운동 꾸준하게 하시는 이러한 체력을 증진을 하는 이런 한 해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내용이 엄청 좋지 않죠. 그래서 내실을 다하는 해라고 사건 사고는 없는데요. 체력의 배터리가 5칸에서 3칸이 줄어들었다. 3칸에 맞게 운용을 해야 될 거를 무리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착한 어린이가 되는 한 해로 새나라의 원리로 일찍 주무시고 운동하시는 안정적인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걸로 보이십니다. (24년) 신현세 개띠는요 아까 토끼띠랑 되게 유사한 경우인데 유지와 화합에 집중해야 된다.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거나 사람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만한 분들이거든요. 나머지 일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아주 뭔가 열심히 새로운 걸 하실 때는 아니시거든요. 지금 보면은 닭띠랑 개띠는 이번 년이 좀 뭘 하실 때 좀 참아야 돼요. 좀 적당히 참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는 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무난하게 같이 하는 정도는 좋으신데 새로운 거 버리시면 안 좋은 해입니다. 주로 이런 때에는 관계가 좋아지긴 하지만 관계로 뭘 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구성원이 되는 때예요. 근데 이렇게 되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나의 기운이 약간 빨린다고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더 끌려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때이실수록 유지 화합을 잘 해놓고 나만의 시간을 잘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 인연이 이렇게 많이 엮이는 이런 구조일 때는 가장 좋은 게 연애, 결혼이 되게 좋죠. 이번 연도가 좋은 분을 만나셔서 결혼으로 넘어가기엔 되게 좋은 구간이세요. 그래서 솔로인 분들은 이번 년이 솔로 탈출의 해입니다.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는 것 중에 특히 연애적으로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들을 소개받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 꼭 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이 가정적인 생활에 되게 좋으실 거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반대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은 결론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안정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는 좀 많진 않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잘한 지출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크게 나간다고 느낌은 없는데요. 은근히 많이 돈이 빠지는 해가 이번 년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개띠분들은 이번 연에 예상보다도 가계부 쓰는 느낌으로 돈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 연에 무난한 연도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더 들어올 거를 생각하시거나 혹은 더 벌 거를 생각하시고 돈을 썼다가 차라리 큰 거 쓰면 모르겠는데 자잘하게 돈 나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번 년 별로 모은 게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돈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쪽으로는
장부 질환이라던가 혹은 신장 방광 이런 쪽으로 좀 나쁘신 연도라서 이런 게 특히 겨울 되면 더 나빠지시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달 이후로 신장 방광이라던가 아니면 복부 질환 쪽으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몰아시지 않는 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추억을 만들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옛날에 못했던 또 다른 다른 여행이라던가 사람들끼리 못했던 추억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 혹은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자기의 내면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시기에 좋은 연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의 의외의 추천은 책 읽고 공부하기입니다. 책 읽고 공부하시면서 나에 대한 나를 뒤돌아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된 라이프를 보내시는 느낌으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봄부터 계획을 이번 년은 책을 20권 읽겠다, 이런 느낌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상당히 알찬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지식을 함양하는 대다. 이번 연도는 나의 마음의 공간을 좀 채우는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뜻깊은 한 해가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 벌려고 애쓰지 말고 새로운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적당히 하십시오. 괜히 그런 거 했다 나중에 왜 나는 했는데 뭔가 나온 게 없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니까 그런 거는 그냥 잘 끌려가듯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4년 신년새 돼지띠입니다. 드디어 자기의 숨겨진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 해가 돼요. 원래는 돼지띠가 작년 기점으로 여러 변동수가 되게 많은 구조가 됐거든요. 이번 연도에서 그 참았던 것들이 딱 터지는, 바닥에서부터 하늘로 딱 뛰어오르듯이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한 해가 되다 보니까 고생 끝 낙이 온다가 이번 연도의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거의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이번 년은 참고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 이번 년 그냥 쭉 계속 열심히 하세요. 이번 연도에는 내 것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조건 다 드러나시고 휴식은 내년에 가진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죠. 뭐냐면은 이 버텨온 것들이 갑자기 이 돼지띠가 이번 연도에 참다가 이렇게 빵 이렇게 터지거든요. 급작스러운 의외의 상황의 커플, 우리 원래 만날 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만난다던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연분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 갑자기 연애로 엮인다던가, 원래 연인 관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연애에서 결혼으로 발전된다던가, 이런 급진적 것도 있는데 거꾸로 안 될 사람들은 이번에 다 안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잘 지냈는데 한두 달 만에 갑자기 깨지거나, 이런 일들의 급변동수가 되게 많은 한 해가 되세요. 어디서 발생하냐면 여름 넘어갈 때, 5, 6, 7월 넘어갈 때, 양력으로 5, 6, 7월 넘어갈 때 급변동되는 수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도 너무 놀라시기보다는 그냥 원래 이번 연도가 원래 안 될 인연이었으니까 해결이 됐고, 될 인연이었으니까 이번에 붙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 정도가 되시면은 어느 정도 해왔던 것들이, 성과들이 갑자기 빡 이렇게 드러나실 거예요. 그럼 드러나는 성과에 맞게 연말까지 마저 더 유지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혼 되실 겁니다. 그 이별에 이혼도 네. 포함되나요? 이혼 가능하죠. 원래 작년에 이혼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이번 년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 년에 급작스럽게 이제 별거하거나 급작스럽게 이혼으로 확진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연분이 아니었던 분들이 이번 년에 연분이 아니었느냐, 이번 년에 다 결정나시는 해라서 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상태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죠. 확 진행돼 버리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건강적으로도 이제 계속 아프거나 작년, 재작년 그 병을 계속 끌고 왔다. 그럼 이번 연도는 어느 정도 좋은 결과들로 다 나으시거나 호전되시는 상태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단지 이런 새로운 큰 변동이 나오다 보니까 필요한 게 인내, 끈기, 꾸준하게 유지하기, 고생 끝에 낙이 온다에 대한 고생을 끌고 간다가 이번 연의 포인트고요. 이것들이 다 올라오시는 순간 다음 레벨업은 여러분의 것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극단적인 많은 상황이 발생하셔도 특히 사람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일이야 뭐 안 되다가 되면 좋아 이렇게 될 건데, 다양한 거는 되던 일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되던 일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있는 것들이 되는 건 걱정할 필요 없다. 단 사람 문제는 좋았다가 나빠지거나 나쁜 것들이 좋아지거나 이런 급변동들이 있는 거는 이번 년 특징이다. 언제 발생한다?
이번에 5, 6, 7월, 8월 넘어갈 때 발생할 거니까 이런 걸 보시고 원래 될 년, 안 될 년, 안 될 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